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월세 얘기 제가 꾸준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와 가속화, 월세 난민 늘어난다. 참 낯선 단어예요, 여러분. 월세 난민. 전세 난민 아니면은 뭐 벼락 거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월세 난민. 단어는 만들기 나름인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어떤 느낌이냐면요. 기사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거나 제가 원하는 기사만 가져다가 영상을 찍는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락한다, 아니면 폭락한다, 영끌족 이제 죽어난다 이런 기사가 도배가 됐어요. 되게 많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면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분야에 계속 몸을 담아 왔고 제 주장이 워낙 또렷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정말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월세가 2022년도에 월세랑 지방시장이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를 만약에 하시면요. 처음에 학원에서 입지 같은 걸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그거 개뿔 별 쓸모 없어요. 입지 같은 거는 중개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아요. 제일 비싼 아파트가 거의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물론 공부하면 나쁘진 않겠죠. 좋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정확히 세팅한다면 사실 내 자금에 맞춰서 사든 팔든 해야 되는데 대장 아파트 어딘지 알게 사실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 있으면 되지. 제일 잘 나가는 배우, 제일 잘 나가는 영화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동산은 필수제이고 부동산이 필수제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부동산이 필수제란 뜻이 부동산을 사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내 몸을 누일 자리만 있으면 돼요. 부동산이 있어야 내가 살든 결혼을 하든 애를 키우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되게 흉흉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집이 없으면 생존이 되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험난해요, 여러분. 저기 일본에 일어났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은 필수제인데 제가 집을 꼭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수요고 나한테 맞는 공급만 있으면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면 되고 핫케이크 먹고 싶으면 핫케이크 먹으면 되고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을 먹으면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요. 꼭.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숍이 없어요. 그럼 내가 멀리 가야 되거나 아니면 비싸게 먹어야 돼요. 내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없으면은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거나 못 먹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치킨은 참으면 돼요. 커피도 참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물이면, 만약에 밥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도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전세를 하시던 매매를 하시던 뭐 아니면은 그냥 뭐 반전세나 깔세를 하시던 월세를 하시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맞는 수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 그런데 그 중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안 쓰던 부분이 월세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지고 있던 어른분들께 여쭤보면은 얘를 월세를 잘 놓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월세가 너무 낮거든요. 월세를 잘 놓지 않던 이유는 월세가 너무 싸기 때문이에요. 월세가 너무 싼 이유는 월세보다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전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는 인기가 없고 월세가 인기가 없으니까 집주인은 월세를 잘 안 놨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시장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참 많이도 올랐어요, 여러분. 가격이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그냥 사고자 할 때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너무나 많은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안 사요. 서울을 기준으로 거래량만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사기 싫어하는지 한눈에 보일 정도로 집을 안 사요. 지금은 98년도 한국에 왔던 위기의 시절만큼이나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전세를 놓고 싶어도 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상한 게 여기 있습니다.
못 파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전세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갱신권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고요. 갱신권은 자동스럽게 서울 기준 사용한 사람이 77%가 나왔는데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2년이 지나서 계약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전체 거래 중에 7, 80%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전세 거래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매매는 비싸서 안 한다고 치고 전세는 갱신권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치고 또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월세는 뭐가 있까? 월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매매도 내려가고 전세도 내려가고 월세도 내려가고 물론 한국이 정말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모든 게 끝나가는 분위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월세가는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 여기서 결론을 낸 건데요. 내가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파트를 사기가 싫죠. 또는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필요로 하니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사기 싫은데 전월세를 들어가는 이유는 매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니까 남들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전월세의 수요가 몰리니까 전월세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 월세는 못 올라가요. 왜? 전세의 치이니까.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요. 근데 이게 또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전세가가 올라가다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매매가는 쭉쭉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은 갑자기 매매가 다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이거 고양시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아파트가 1억 5천이고 전세가가 1억 4천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1억 4천짜리 전세만 찾았어요. 왜냐면 1억 5천의 아파트를 사면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1억 4천짜리 전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억 5천짜리 집을 샀어요. 한 커플, 두 커플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의 변동이 느껴지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합류를 해서 이게 올라가서 그때 만들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갭 투자예요. 왜냐면 매매가가 1억 5천이고 전세가가 1억 4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세가가 오르다 오르다 결국 이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매매로.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1,000만 원 차이잖아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10억이고 전세가가 3억이다? 전세가 너무 좋아 보여요. 아파트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인데 월세가 월 50만 원이다? 월세가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항상 영리하게 자기 수요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뭐냐면 매매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역마다 달라요. 입주가 있는 곳은 떨어지고 있고 입주가 없는 곳은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월세가 올라가는 건 약간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세를 두고 월세를 택한다는 건 전세에 뭔가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있겠죠. 그럼 월세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어차피 수요가 남아있다는 거고 지금 월세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데 월세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가 쏟아지잖아요. 빈집이 남아 넘치고 정말 집이 쏟아지면은 전세, 월세, 매매 다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전체 수요에 전체 수급을 넘어선 거예요. 전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건설사가 공급할 때 너무 많이 따지죠. 이게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그럼 지금 월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쨌거나 한쪽의 수요가 안 맞춰진다는 건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지 덜 심해질지 월세가 올라가다가 말 건지 월세가 올라가다가 또 전세랑 매매를 자극을 할 건지 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 0.5% 인상 빅스텝 대출이자 부담 커져. 이거는 집주인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무주택 세입자들 보증금의 월세 내는 반전세 불가피.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수급이 안 맞으면 공급자한테 어떤 세금이나 금리가 더 들어가면은 전가시키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예정에 전월세의 월세와 가속화가 될 듯.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들이 대출이자를 내야 되니까 월세를 받는 거고 세금과 대출이자가 올라갈수록 월세를 더 높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건데 이때 수급이 안 맞으면은 이게 현실화 되겠죠. 왜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월세를 계속 올리고 싶은데 월세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는 이유는 매매하기엔 너무 비싸고 전세보단 월세가 아직 낮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아요. 항상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의 가속화가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돈을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정화되지 않고 이 수요에 충족이 안 돼서 전세 매매 시장으로 넘어온다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전 앞으로 여러분들이 월세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기사가 몇 개 나온 것뿐이에요. 지금 전체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지방시장이랑 그리고 수도권의 월세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반기에도 저랑 같이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